이경일 고성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직위 상실령을 선고받았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머지 6명의 시장군수는 무죄나 벌금형의 선고유예 등 직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지난 4월 대형 산불로 초토화가 됐던 지역 중 한 곳이 바로 동해 망상해변입니다. 잿더미로 변한 해변 솔밭에 대형 꽃밭이 조성됐습니다. 원주 혁신도시 상권 활성화가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원인을 찾아봤더니 상인들과 소비자들 간의 생각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립 이야기가 나온 지 9년이 넘은 춘천 레고랜드가 왜 아직까지 허허벌판으로 남아있는지 뉴스토리에서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강원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도내 시장군수 7명이 재판에 넘겨졌었는데요. 28일까지 항소심 재판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항소심 결과 이경일 고성군수 1명에게만 당선 무효형이 내려졌고 나머지 6명은 무죄나 벌금형의 선고유예 등을 선고받아 직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보도에 한재영 기자입니다. 이경일 고성군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 1부는 28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경일 고성군수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거 사무원 등의 실비 지급은 불공정 타락 선거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고 최저임금법이 상위법이 아닌 만큼 최저임금법에 비춰 불법이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선책의 도내 단체장 중 첫 낙마 위기에 놓인 이 군수는 대법원 상고의 뜻을 밝혔습니다. 최선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할 얘기 없습니다. 재판부의 뜻에 따라서 저는 저희들이 하여튼 또 무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같은 날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속초시장과 양구군수, 양양군수는 직위를 유지할 수 있는 무죄 또는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상대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김철수 속초시장에 대해 의도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벌금 300만 원의 선고 유예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조인묵 양구군수는 지방선거에 앞서 직접 쓰지 않은 책의 편자저로 표기한 부분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혐의를 받았지만 재판부는 의도성이 보이지 않는다며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진아 양양군수는 노인의 워크숍 경비 지원과 사전 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이보다 낮은 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받았습니다. 업적 홍보 부분이 유죄로 인정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한 겁니다. 이대로 형이 최종 확정되면 이들 시장군수 3명은 직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법원의 판결을 존중합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 할 산적한 여러 가지 역전 실책들을 이제 탄력을 더 가속도를 내서 더 촘촘히 꼼꼼하게 잘 살펴서. 이에 앞서 이재수 춘천시장과 최문순 화천군수, 심규원 동해시장도 직위 유지나 무죄를 선고받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내 7명의 단체장 가운데 6명이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도내 지자체장들의 공직선거법 혐의에 대한 항소심 결과에 불복하고 상고해 최종 결과는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재영입니다. 지난 4월 대형 산불로 초토화가 됐던 지역 중 한 곳이 바로 동해 망상해변 일대인데요. 잿더미로 변한 해변 솔밭에 대형 꽃밭이 조성됐다고 합니다. 인근 산불 피해 지역은 화마의 흔적을 지우고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 탈바꿈할 계획입니다. 노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4월 대형 산불이 휩쓸고 간 동해 망상 오토 캠핑장 일대. 잿더미로 변했던 캠핑장이 형형색색의 꽃밭으로 변했습니다. 가을꽃인 해바라기와 코스모스, 마리골드가 3만 제곱미터 규모의 꽃밭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화마의 흔적도 점차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고사한 소나무가 가득했던 동해 망상 오토 캠핑장은 지금 이렇게 해바라기와 코스모스가 만개하면서 꽃밭으로 변했습니다. 산불 피해를 입은 인근 동해 망운산 일대에도
다음 달부터 복구 작업이 시작됩니다. 동해시는 망운산 일대 임도와 산책로 주변 17헥타르 부지에 벚나무와 진달래, 해당화 등 꽃나무 군락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2022년까지 임도와 산책로 주변에 15에서 20m 폭으로 꽃나무를 심는 이른바 천상의 화원을 만들어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제 기존에 이제 소나무가 있었는데 이게 산불로 인해서 이제 타고, 그래서 저희가 산불에 강한 내화 수종으로 이제 화목류를 선택해서 천상의 화원이라는 것은 뭐 하늘에서 가장 가까운 이제 화원을 만들고 싶은 저희의 소망이죠. 대형 산불 피해를 입은 고성군도 본격적인 산림 복구 작업에 나섰습니다. 산사태 위험 지역인 고성군 토성면 일대는 응급 복구 작업이 마무리된 상황. 이제는 숲을 되찾는 일만 남았습니다. 고성군은 84억 원을 들여 토성면 일대에 불에 탄 나무를 베어내고 본격적인 조림 사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고성군은 주민 의견을 반영해 지역 여건에 맞는 수종을 선택하고 산불 피해지 종합 복구 계획 수립과 연차별 추진 계획에 따라 예산이 반영된 사업부터 우선적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노지영입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16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 결과 8개 사업장에서 11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위반 유형을 보면 하수와 폐수 기준초가 6건, 폐기물을 부정적하게 보관한 건 등 모두 11건이며 이 가운데 수질 분야 위반이 7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한 축산물 가공업체는 방류 폐수의 총 대장균수가 기준치의 20배를 초과했으며 소와 돼지 지방 등 폐기물을 사업장 부지에 부적정하게 보관하다 적발됐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적발된 8개 업체에 대해 관할 지자체의 행정처분과 과태료 처분을 요청했으며 개선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찰할 계획입니다. 2019년 양양군 예산안이 당초보다 증가한 3,697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양양군 의회는 244회 임시회에서 제2차 본회의에서 당초보다 221억 원가량 증액된 3,697억 원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추경 예산안 통과로 도시가스 설치, 도로 개설 등 도시 기반 시설이 확충되고 다목적 체육관 건립과 문화체육시설 개보수, 각종 경기장 개보수 작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원주 혁신도시 상가들의 공실률이 58%에 달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상당수의 점포들이 무더기로 경매시장에 나오고 있는데요. 원주 혁신도시의 상권 활성화, 지금 상태로는 기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소비자들과 자영업자들 간의 생각의 괴리가 너무 크다는 지적입니다. 현장 점검 360도 박건상 기자입니다. 원주 혁신도시의 점심시간입니다. 인근 공공기관에서 식사를 하기 위해 쏟아져 나온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식사를 마치고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 웬만한 도심지의 풍경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뒷골목은 텅 빈 점포가 곳곳에 보입니다. 속사정은 많이 다릅니다. 지난 6월 말 현재 원주 혁신도시의 인구는 2만 3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13개의 공공기관 임직원 5,5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권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원인 분석을 위해 연세대 원주산학협력단의 상권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조사 결과 원주 혁신도시 상권 활성화의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소비자들과 상인들의 생각의 차이였습니다. 서로 원하는 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곳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광해관리공단, 그리고 관광공사 등 공공기관들이 밀집된 곳입니다. 인근 상가의 입점률은 44%, 그것도 대부분 식당들이 입점해 있습니다. 공공기관 직원들은 이곳에 사우나와 수면 카페 등 업종의 다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곳에는 26개의 식당이 들어서 있지만 이마저도 메뉴 선택의 폭이 좁은 게 현실입니다. 나와서 지금 다 다녀봐도 음식점이 고만고만 하거든요. 그래서 선택의 폭이 없이 어쩔 수 없이 가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들 경기 활성화가 일단 안 되니까 상가들이 입점을 안 하는 건 당연하겠지만 그런 것도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이용자들은 음식의 맛이나 서비스에 비해 가격이 비싸다는 점도 상권 활성화를 가로막는 원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원주 시내권에 비해서는 비싼 편이어가지고 네.
원주 시내에서는 좀 더 맛있고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데 여기는 조금 더 비싼 편인 것 같습니다. 차를 타고 나가서 먹는다거나 거의 뭐 구내식당 먹는다거나 네. 간단하고 빠르게 먹을 수 있고 또 조금 더 저렴한. 하지만 점주들은 높은 임대료와 인건비 그리고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가격 인하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보름 장사하는 건데 금토일이 완전히 우리가 만약에 일반 다른 데면은 최소 토일까지는 장사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가 점심하는 집은 더 힘들죠. 혁신도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만도 많습니다. 주말이면 문을 닫는 점포들과 부족한 주차장, 가족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곳이 적다는 것입니다. 주말에 거의 닫아서 주말에 갈 데가 없죠. 아이들이 놀면서 뭔가 활동할 수,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사실 없어요. 여기가 너무 회사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아이들을 키우기에는 별로 적합한 동네 같지는 않아요. 원주 혁신도시 내 입점한 상가들을 분석해봤습니다. 현재 원주 혁신도시 내 675개 입점 상가 가운데 사무실을 제외하고 음식점이 127개로 가장 많았고 카페가 48개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병의원은 12곳, 대형마트는 한 곳만 있고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은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산학협력단의 조사 결과 혁신도시 입주기관 직원들과 주민들은 대부분 병원 부족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또 대형마트와 교육시설,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플레이존을 갖춘 식당 입점도 바라고 있습니다. 소비자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인들 간에 그런 밀수매치가 있어서 현재는 그거를 개선을 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날로 침체기를 겪고 있는 원주 혁신도시 상권.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해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과연 실행에 옮겨질 수 있을지 원주 혁신도시 상권 활성화는 현재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정선군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거해 성장촉진지역으로 재지정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선군을 포함해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70개 지역에서는 기반시설 확충 등을 위해 5년간 해마다 2,10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성장촉진지역은 5년마다 지정되는 것으로 정선군은 지난 2009년 최초 지정 이후 두 번째 재지정입니다. 도내에서는 정선군을 비롯해 횡성과 영월 등 8개 시군이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됩니다. 영월 지역 사회단체들이 30일 오후 6시 영월문화예술회관 앞 광장에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 확산을 위한 군민 대규모 걸기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날 걸기대회에서는 광복회 도지부와 영월군 제안군인회 등 지역 내 21개 사회단체가 참여합니다. 이들은 대회를 통해 일본의 경제보복 철회와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사죄 등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속초시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다음 달 11일까지 추석 대비 축산물 위생 감시에 나섭니다. 이번 합동점검은 식육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축산물 처리와 가공, 유통 등 전반적인 과정에 대한 점검 위주로 진행됩니다. 주요 점검 사항은 냉동 냉장식육 구분 판매와 상품 표시 기준, 유통기한 경과 등 축산물 위생 점검 분야이며 도축 현황과 이력 번호 표시 여부, 판매 기록 여부 등도 점검할 예정입니다. 독일 훌다살림 경영조합이 지난 27일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평창군 산립조합을 방문했습니다. 훌다살림 경영조합은 알프레도 바이더 조합장과 임직원 8명, 지난 24일 내한해 대관령 치유의 숲, 동부 목재 유통센터 등을 둘러보고 평창군청과 동부지방산림청 등을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다음 달 2일까지 한국에 머무르며 앞으로의 협력 방안과 산림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뉴스를 더 쉽고 재미있게 풀어주는 뉴스토리 시간입니다. 오늘은 레고랜드와 관련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설립 이야기가 나온 지 9년이 되도록 아직 사업에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뉴스토리에서 만나보시죠. 지금 레고랜드 부지는 이 상황입니다. 2010년도부터 시작된 춘천 레고랜드 사업.
연간 200만 명의 관광객이 유치되고 1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거라는 전망으로 처음 레고랜드가 지어진다고 했을 때 사람들의 기대는 컸습니다. 우리가 중국 시장과 동남아 시장 겨냥해서 특수를 누릴 수가 있고 또 완공 시점이 당초에 2018년 전이었습니다. 올림픽 특수효과도 노릴 수 있다는 기대까지 해서 강원도민들에게 장밋빛 미래와도 같은 그런 걸 이제 제시를 했었죠. 하지만 사업이 시작된 지 9년이 지난 지금 춘천 레고랜드 사업은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허허벌판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지난해 말이죠. 영국 멀린사가 레고랜드를 직접 개발하겠다고 밝혔고 도의회가 이를 승인하면서 표면적으로 커다란 문제들은 많이 봉합된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기존의 레고랜드 부지를 기초공사를 하고 있었던 STX건설이 강원도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었습니다. 지금은 강원도가 빠르게 협의에 나서면서 이 같은 문제들을 정리한 상태인데요. 또 완전한 정리라고 볼 수 없는 게 시민단체들이 이 과정에서 분명히 강원도가 어떤 그 혜택을 줬을 것으로 많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시민단체가 최문순 도지사와 정만호 경제부지사 등을 레고랜드 사업 관련 배임과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갈등은 더 격화되고 있습니다. STX가 합의를 안 하고 소송을 걸어서 저거를 지연시킬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손실, 지금 이런 조건으로 넘기는 것을 두 개 비교한 결과 STX에게 좀 강원도가 불리한 여건으로 넘겨주는 것이 낫다. 도민의 우려에 대한 해명도 없이 600억 원의 도민 열세가 지급되었다. STX와 합의한 내용은 명백한 특혜이자 지방계약법 위반을 모의한 범죄의 혐의가 있다. 이미 여기에 매몰된 비용은 수천억 원. 발을 빼기엔 너무 늦었다는 입장과 지금이라도 발을 빼지 않으면 더 큰 피해와 갈등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은 지금까지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제대로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그게 우리가 원래 생각했던 그런 효과가 날지도 의문인데 이것을 그냥 중간에 이렇다 할 검증과 그런 어떤 필터링 장치가 없이 그냥 10년간 이렇게 밀어붙이는 이 일들이 과연 온전한 그런 지방행정인가, 지방자치제가 갖고 있는 본연의 정신이었던가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시사점을 던졌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투명하지 못했어요. 이 모든 논란의 과정들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멀린사와의 계약은 이제 유지돼야 되는, 그러니까 보안이 유지돼야 되지만 도민들이 궁금해하는 점들을 풀어주고 도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과정들이 전혀 없었어요. 테마파크 공사에 약 2년 정도가 소요되는 것을 생각하면 물리적으로는 가능한 시간인데요. 하지만 그동안 레고랜드 사업을 추진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때문에 레고랜드 공사는 말 그대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강원도의 새로운 동력이 되리라 기대했던 레고랜드. 좋은 의도가 언제나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건 아니듯 시민들의 세금으로 진행되는 개발 사업들이 잘 되고 있나 지켜보는 것도 결국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우리는 레고랜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걸까요? 레고랜드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한 시민들의 끊임없는 관심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유튜브 CJ헬로 강원방송, 영서방송, 영동방송을 검색하셔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우리 지역에 숨겨진 더 많은 이야기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8월 29일 목요일 우리도 저녁 구름 많고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고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작은 우산 계속 챙겨 다니시기 바랍니다. 특히 강원 영서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최대 60mm의 꽤 많은 양의 비가 오겠습니다. 목요일 아침 기온 전날과 비슷하겠습니다. 춘천과 속초 21도, 강릉 22도로 선선하겠습니다. 한낮 기온 속초 29도, 춘천 28도, 원주 27도로 이제는 낮에도 큰 더위 없겠습니다. 가을을 맞이하면서 도내 곳곳으로 궂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서 지역 목요일 한 차례 비 소식이 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가는 시기인 만큼 환절기 건강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지역도 목요일 비 소식이 있습니다. 동풍의 영향으로 주 후반으로 갈수록 낮 기온은 계속해 떨어지겠고 30도를 밑도는 등 무더위는 없을 전망입니다. 우리 지역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앞바다를 중심으로 비가 오겠지만 파도의 높이는 잔잔히 일겠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